12월 4일, 그래서 마지막 달이네요. 우리는 어제 밤, 그러니까 정확하니 어제 3일날 10시 25분 30분 사이에 각 텔레비전 뉴스 채널에서 속보, 특보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대통령의 그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우선 예산 삭감부터 시작해서 탄핵, 14번째 탄핵을 주장했고, 뭐 특히 감사원장 탄핵이라든지 또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그 탄핵을 하는 그 요소들이 정치인 아닌 사실은 행정공무원들이죠. 그분들까지도 탄핵 대상에서 야당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통과를 오늘 결정됐지만은 그런 상황에 처한 대통령은 불가피하니 거기에 뭐 종북 좌파라든지 북한과 연결해서 국가를 어떤 위기에 몰아넣을 수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실상 호소 아닌 좀 걱정스러운 말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저도 뉴스를 보다 잠깐 졸았는데 뉴스 특보라고 해서 눈을 떠보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하, 지금은 정치 시대인데 통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통치와 정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민수군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엎어버린다고 말이에요.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을 엎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대통령은 상당한 위기를 느꼈겠죠. 통치자로서.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위기, 그러니까 재난 말고 어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든지 그에 준하는 어떤 폭동이 심화됐다든지 격화됐다든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든 권한을 계엄 사령관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기본권이 제약을 받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치행위를 일체 못하죠. 언론도 다 군대 검열을 받아야 되죠. 계엄령을 통해서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발표하면 그 포고령에 준해서 심지어 대학도 문을 닫고 군인들도 전부 다 소위 북쪽의 북으로부터 경계는 만반히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군대가 행동용이 돼서 국가의 공공기관을 관리,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도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통치 시대를 거쳐서 정치 시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계엄을 선포한 것이 79년 10월 26일이에요. 그래서 45년 만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79년 10월 6일 대통령 유고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에 김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거기에 군이 나와서 모든 공공의 질서를 관장한 거예요. 거기서 결국 나온 것이 12.12 사태라고 해서 전두환 정권의 탄생이죠. 그리고 45년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정책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부르기 좋았던 군사독재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산업화와 동시에 세계화에 성공한 나라의 하나예요.
우리는 일본의 개인 소득을 능가했어요. 아마 무역 규모도 금년 말에는 일본을 능가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G7이라고 7대 선진국 그 기본 조직을 지금 세계적으로 재편하자는 거예요. 응? 선진국 7에 일본을 제끼고 한국이 들어가든지, 그러면 10대 소위 10세븐이 10 정상이죠. 정상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나라로 세계 기본적인 선진국 편도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세계의 질서가 좀 흐름을, 우리 한국 중심의 흐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의 드라마, 넷플릭스라고는 소위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2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우리의 살아온 원형 아닙니까? 원형, 우리들의 놀이문화, 우리들의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것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K컬처, 뭐 음악, 그러니까 노래죠. BTS, 그 외에 또 영화, 드라마 다 세계화되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푸드까지, K푸드, 한국의 음식, 김밥, 라면, 앞으로 금년간 쌀도 한국 것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겁니다. 세계가 한국의 쌀밥을 먹어야 밥을 먹었다고 할 만큼 세계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각종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보물까지도, 광물까지도 한국 것이 최고일 수 있어요. 왜? 기후 조건이나 토양 조건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화돼서 이제 사람다운 자리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미래로 가기 위한 발판을 닦아가는데, 지금 정치시대에 무슨 통치 방식의 계엄령이 나타났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정치를 그렇게 풀 수 없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밤잠을 안 자고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적은 숫자지만. 그러나 또 윤석열 정권의 혹시 독주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통치와 정치가 같이 결합을 해서 바른 길로 가면 국민을 믿으면 돼요. 국민은 대단히 성장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헌법상 77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으로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의석의 과반이 넘는 계엄 해지 요구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151표를 가진 정당이든 단체든 정치 조직이 만일 투표를 통해서, 의석의 투표를 통해서 과반을 획득하면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걸 즉각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헌법이에요. 같은 77조 안에.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성장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대단히 그런 면에서 잘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근데 이게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해서 의회를 군대가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고 경계를 한다고, 의원들을 검색하고 또 거기 모인 시민들을 강제로 내몰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인들이 영상을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저도 대단히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통치와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고전에 보면은 공자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제나라, 노나라 다 그 멀찌감치 송나라라고 중화권에, 중국
중앙에 자리 잡은 나라가 있는데, 송나라, 섬나라의 공이, 섭공이라고 해요. 그분이 공자하고 토론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섭공 얘기가, 이 나라에서는 양을 훔친 아버지를 아들이 고발했습니다. 법질서가 이렇게 잘 써 있습니다. 정치가 잘 되고 있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공자는 안색을 달리하면서 통치는 그런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정치에 갈 길은 멉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따라오다가 물었어요. 정치란 뭡니까? 그랬더니 양을 훔친 아버지를 용서해 주는 게 정치다. 정치도 그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놈을, 우리 법에서도 가족이 도둑질한 형제를 은신시켜 준다더니, 부모를 고발하지 않고 숨겨준다더니, 이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정치의 윤리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타협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요즘 너무 지나친 탄핵을 들고 나오는 예라든지, 또 국가 예산을, 기존 예산을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삭감해버린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감정이든지 순화하고 민족의 미래, 번영, 통일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고 가야지. 지금 얼마나 시국이 난해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이거 보세요. 북한은 지금 파병까지 해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여당까지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부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 초등학교 반장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정치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입니다. 국민의 의식이 대단히 높아요. 한 나라가 부패하고 정치를 잘못하면 군인들이 무조건 말 안 들어요. 계엄군이라고 해서. 계엄군이 잘못하면 대통령궁을 포위할 수도 있어요. 좀 더 폭넓은 정치 시대를 열어주기를, 누가 통치를 하는 시대를 지나 정치 시대에는 타협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유럽에서 실천하고 있는 정치 스타일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나들은 극단적인 정치 체제를 부정해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유럽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 안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나타난 현상이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민주사회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민주사회주의는 자유를 앞에다 놓고 평등을 뒤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본주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부를 창출해 놓고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앞에다 놓고 자유를 뒤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자본이 벌리고 안 벌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산에는 깊은 관여를 안 하고 주어진 것만 가지고 평등하게 논아먹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것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가 국가의 정체성이고 가치관이 될 수 있어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계엄이라는 용어가 사라져야 됩니다. 선진국은 군대가 휴가 나갈 때나 예편돼 가지고 나갈 때 군복을 입고 나가게 돼 있잖아요. 다 민간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왜? 길거리에 군대를 보는 것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에요. 열병식 안 해요,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열병식 했단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러시아나 북한 같은 서는 거지. 우리도 간혹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제 밤새 제가 잠을 자지 않고 상황을 볼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새벽 1시 넘어서 아마 방송에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저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지만 계엄사령관도 육군참모총장 박안순가요? 그분이 맡았어요. 그리고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5가지 항목에 대한 포고도 있었어요. 정치활동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 다 군이 장악한다든지 계엄사령부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다 있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을 박탈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 의회가 계엄 해제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 이게야. 그러나 의회가 다수를 폭거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국민에게 쓰여져야 할 돈이 또는 공공기관에 쓰여져야 할 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한다든지 날짜를 넘긴다든지 그리고 탄핵만을 제일로 삼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절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용단을 잘 내리셨구나. 그거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싸운 이 나라가 세계에게 이런 뉴스가 전파를 타고 갔을 때 얼마나 세계인들이 한국을 50년 전 정치 형태를 지금도 면치 못하고 있구나. 대단한 선진국 반열에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국가의 휘신을 격화시킬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타협의 정치, 유럽에서는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통합 정치를 해요. 그럼 의견이 수렴되고, 바꿔 말하면 다수가 소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통합의 정치, 다당제를 통해서 통합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선거구 만들어가지고 같은 선거구에서 4사람, 5사람이 당선된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전라도라고 국민의힘이 안 끼고 경상도라고 민주당이 안 끼겠는가? 그래서 섞여야 돼요. 그리고 도시 중심의 정치 스타일로부터 농촌,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까지를 광역 정치를 하도록 구를 만들어주면 공동의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중요한 지역으로 분산시키기도 하고, 산업단지를 어느 일정한 지역에만 주지 말고 골고루 주어서, 미국의 도시 보세요. 저 서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또 동쪽에 있는 뉴욕이라든지 또 시애틀이라든지 다 각기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예요. 근데 인구 70만이에요. 뉴욕은 상업도시니까 2천만이 넘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LA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어요. 시애틀에도 있어요. 보스턴에도 있어요. 이렇게 균형적인 국가 발전에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제발 민생, 국가의 미래, 젊은이들에게 비전,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통일 국가의 단계예요. 왜? 우리는 남북이 자원을 원활하게 같이 사용하려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상승을 해야 돼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은 남북이 우리나라 안에 매장되는 자원, 광물 자원만, 특히 IT 산업에서는 특수한 자원들이 필요해요. 마그네사이트라든지 아연이라든지 히토류라든지 게르마늄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다 반도체 산업이나 인공지능 산업에 철저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남북이 균형적으로 개발해 써가면서 동족으로서 영원히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 정치가 창출해 줘야 돼요. 정치는 인간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제발 당략이나 개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치를 볼모로 해가지고 폭거를 한다든지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정치 사태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서 오늘 171회
설용수 SYS 방송에서 정치와 통치를 구분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정치인이 우리 한국 정치인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